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며칠 전에 한 은행에서 1억 1,000만 원 현찰을 들고 달아난 은행 강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금방 검거가 돼서 그 돈은 모두 회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은행에 강도가 들어서 돈을 뺏겼을 때 네. 강도가 돈을 다 써버려서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적으로 형사사건이 하나가 있고 민사사건이 하나가 있잖아요. 형사사건은 강도짓을 했다는 거고 민사사건은 돈을 훔치고 갔다는 거고, 그죠? 근데 만약에 돈을 훔쳐가지고 갔는데 1억을 가지고 갔는데 1억을 다 안 쓰고 그냥 다 돌려줬다. 그러면 그게 감형이 될 수 있는 형량을 정할 때 어느 정도 참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된대요. 근데 일부 돈을 썼다. 그러면 검찰이 그 돈을 잃어버린 은행이나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서 과연 강도가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쓴 만큼의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산 조사를 하게 된대요. 그 자산 조사를 해서 자산이 있으면 그거를 변제받도록 하고, 변제가 받지 못할 정도의 자산이면 그만큼의 손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손실 처리가 이 사람이 강도에게 자산을 쓴 만큼의 돈을 변제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자산 조사를 해보니 돈이 없어서 변제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법원의 내용이 있어야지만 세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법적으로 해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민사소송을 거쳐서 그 자료를 첨부할 경우에 회사의 손비 처리로 결산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변호사님한테 안 그래도 전화 드려서 여쭤봤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정현 선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정현 선수가 오후 5시부터 호주 멜버른에서 그 호주 오픈 남자 단체 16강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상대는 전 세계 랭킹 1위 세르비아의 그 조코비치 선수인데요. 정현 선수가 1세트를 7대6으로 따내고요. 그 2세트도 현재 4대4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조코비치 선수가 좀 팔꿈치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정현 선수가 지금 추세를 이어간다면 승리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승리할 경우에는 그 이영택의 그 2000년과 2007년 US 오픈 16강을 넘어서 한국 테니스 사상 최초로 메이저 대회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테니스에서 메이저 대회라고 하는 게 US 오픈, 호주 오픈, 그다음에 영국 오픈, 윈블던이고요. 윈블던 오픈, 그다음에 프랑스 오픈 이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네. 정현 선수 화이팅하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평창 올림픽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건데 북한 선수들 확정됐습니까? 네, 그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남북이 지난 주말에 스위스에서 회의를 가졌고요. 그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 22명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스하키가 12명, 그리고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이 2명씩 오기로 했고요. 그리고 남북은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기로 했고,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에서는 올림픽 최초로 단일팀이 구성됐는데요. 전체 엔트리는 우리 선수 23명에 북한 선수 12명이 가세해서 총 35명입니다. 아, 우리나라의 아이스하키 선수팀이 23명인데 12명이 한 명도 안 빠지는군요, 그러면. 네, 일단 우리 선수는 23명 그대로 보호가 되는데요. 다만 문제가 그 전체 엔트리는 늘려도 경기에 뛸 수 있는 엔트리는 22명으로 제한되고요. 그리고 그 IOC가 북한 선수 3명을 기용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서 또 우리 감독은 또 어쩔 수 없이 북한 선수 3명을 기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에 우리 선수 중에 그 총 4명이 또 빙판을 밟지 못하고 관중석에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한 선수가 제가 하는 페이스북의 친구인데 그 선수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이제 한 중문의 글을 올리면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반대를 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도 결국 소위 말해서 좀 저렴한 용어로 표현하면 찍히게 되는 거 아니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미국 감독이 한국 감독으로 교체가 됐습니까? 아니면 미국 감독 그대로 있습니까? 아이스하키 팀.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원래 우리나라 선수가 24명이었는데요. 네. 23명이 못 든 선수가 그 SNS를 통해서 좀 답답함을 호소를 했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 감독은 캐나다 출신 세러 머리 감독인데요. 네. 아무래도 좀 외국 감독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단일 팀이 된 것에 대해서 좀 당황스러움을 좀 표했고요. 좀 본인도 좀 골치가 아프다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캐나다에서 쭉 자랐거나 아니면 캐나다식 사고를 하고 있으면 방금 이런 내용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철저하게 선수 위주의 경기가 되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해석이 돼버리니까 아이스하키는 결국 팀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뭐 한 명을 출전시키든 두 명을 출전시키든 호흡이 맞을까요, 북한 선수하고? 네, 사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축구보다 좀 더 팀워크가 중요한 종목입니다. 네. 일단 20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5명씩 한 개조로 4개조로 번갈아 투입되고요. 네. 또 워낙 격렬해서 50초마다 선수를 바꿔야 되는데요. 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당장 내려오더라도 개막까지 18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네. 또 여기에 북한 선수들은 아이스하키를 호케이라고 부를 만큼 용어와 문화도 굉장히 다른데 이런 짧은 시간 안에 팀워크를 줄 수 있을지 사실 한국 아이스하키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평창 올림픽 티켓값이 비싸요? A석이 55만 원, B석이 35만 원. 이거 뭐 보러 가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네, 사실 티켓값은 이제 IOC가 정하고요. 사실 소치 때도 좀 가격이 비싼 편이었는데요. 우리나라 또 비교해도 2010년 밴쿠버나 소치 때와 가격은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쇼트트랙 60만 원 정도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자 아이스하키 예선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짜리도 있긴 해서 만약에 정말 즐기고 싶다면 그런 종목도 찾을 필요가 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가격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피겨 선수들 공식 연습하는 장면에서 보는 거나 일반 플레이에 뛰는 거나 같겠죠. 별다 차이 없겠죠. 네, 일단은 티켓 가격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연습 장면은 이제 공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 해외에서 국내에서 단일팀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또 기대하는 시선도 있고요. 네. 반면에 좀 단일팀이 사실 우리만 특혜를 받아서 인원을 증원을 했는데 또 스포츠 공정성에서 어긋난다 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현송우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유일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시사인의 고재일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두 분께는 오늘 팩트체커로 평창 올림픽이냐 평양 올림픽이냐 이 내용을 가지고 여쭤보겠다고 청취자분들에게 이미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두 분 팩트체커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열어드릴 테니까 두 분께 많은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1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방금 박린 기자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북한 선수단 5개 종목에서 22명의 선수가 참가하기로 확정이 되었고 임원 24명까지 하면 모두 46명이라고 되는데 당초 예상보다 좀 늘어난 숫자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합의사항을 보면은 북한이 총 5개 종목에 46명 규모의 선수단을 참가하고 남북한 선수단이 개회식에 공동 입장하며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단일팀 구성한다. 이 정도가 이 내용인데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북한 선수가 12명이 가세하면서 숫자가 이제 많이 늘어난 거고요. 예. 보면은 피겨 스케이팅에 2명, 뭐 쇼트트랙에 2명, 크로스컨트리에 3명, 알파인스키 3명 이런 식으로 출전하는데 북한이 이 동계 스포츠에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어서 뭐 메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선수들 파견도 그렇고 평창 올림픽의 개폐기에서 이제 한반도 길을 들고 나오고 국가 이름에서 코리아라는 이름 대신에 프랑스 알파벳 순서의 C를 딴 꼬레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KOR이 이제 원래 한국을 나타내는 건데 그거로 하면 코리아를 줄여서 그렇게 하면은 남한만 나타낼 수 있으니까 불어 표기인 COR 이걸로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죠. 지금 그 남북한 국제대회 공동 입장이 이번에 전부 몇 번째입니까? 공식적으로? 이번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몇 번째 되는 걸로 제가. 단일팀, 올림픽에서 단일팀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다른 때는 세계선수권이었죠. 그때 이제 한 10번째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 팀들이 저한테 그 정보를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메달을 따게 되면 그러면 한국의 태극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반도기가 올라가겠네요. 그죠? 이 종목에 한해서는. 이 종목에 한해서는. 그죠? 메달을 따내면 근데 한국은 태극기, 북한은 인공기가 아니고 한반도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될까요? 만약에 그러면 노래는 뭘 틀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메달 공동 단일 그러니까 남북 단일 팀이 땄을 때는 한반도기가 올라가고 아리랑 내지는 그런 게 되고 각자 했을 때는 각자 그 국기와 이제 그렇게 애국가가 인공기와 그리고 이제 북한 국가, 남한 국가가 그러면 이게 정보가 잘못 전달된 게 남북 단일 팀이라고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북한이 보내는 선수단 22명이 참여하고 있는 그 경기에는 남북 단일팀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가 국가 차원에서 남한과 북한이 다 단일 팀으로 나오는 경기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여자 아이스 하키만 남북 단일 팀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원래대로 다 진행을 하고 그렇군요. 이거는 어느 나라 그 국기가 올라가기가 애매하니까 한반도기가 올라가고 국가도 애국가나 북한 국가가 아니라 뭐 별도의 그러면 쉽게 정리하면 아이스하키 경기만 만약에 우리가 메달권에 들어가면 한반도기와 아리랑을 듣게 되고 나머지 쇼트트랙이나 피겨스케이트 부분은 각자 이기면 뭐 태극기가 올라가거나 인공기가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군요. 남북 단일 아이스하키 팀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 토마스 파 IOC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에 이정표를 하나 세웠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는데 단일팀 구성 과정이나 이 전개 과정 이걸 보면 선수들과 감독 간에 이해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고 좀 말들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스포츠에 보면 기술 점수하고 예술 점수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피겨스케이트. 남북 단일팀도 좀 기술 점수하고 예술 점수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편파적으로 들리는데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기술 점수에서는 짧은 시간에 그래도 남북 단일팀을 한 팀이라도 한 종목이라도 구성해낸 것에 대해서는 기술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예술 점수가 너무 낮은 거죠.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선수나 감독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걸 취지를 설명했을 때 선수들이 저는 싫습니다 할 그럴 성격의 것도 아닌데 전혀 그런 과정이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좋은 일인데 당연히 받아들이겠지 하면서 찍어 누르듯이 한 것에 대해서 요즘 2030 세대들이 그걸 이제 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꼰대 문화잖아요. 그리고 총리의 어떤 부적절한 언급 다 메달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발언한 건 정말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된 일이었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기술 점수는 높되 예술 점수가 부족했는데 이게 지금 과정에서는 많은 비판이 일고 있지만 정작 이제 이 결과에 이르는 그래서 게임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지금 비판하는 분들과는 이제 좀 더 다른 그 드라마 스포츠가 만들어내는 어떤 드라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선거 전 과정과 선거 뒤에 이 판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정무적으로 보자면 이 단일팀은 이게 직접 이제 단일팀의 경기를 보고 그런 과정으로 가면은 지금의 비판들은 많이 수그러들고 이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는 더 될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1855번님, 스포츠 올림픽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7646번님, 평창 올림픽, 평화 올림픽이 될 것 같습니다. 전쟁 위험 없이 올림픽 정신으로 평화 올림픽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견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방금 읽어드렸듯이 김준일 팩트체커와 고재열 기자가 말씀하신 내용에 여러분들의 견해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일 팩트체커 고재열 기자 말씀에 보태서 이제 좀 과정을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남북 단일팀의 최초 아이디어가 나온 거는 예. 지난해 그 도정환 장관 청문회 때 그런 이제 언급이 나왔고요. 예. 공식적으로는 지난해 6월 달에 도정환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겠다고 예. 평창 올림픽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북한과의 관계가 이제 계속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그러면서 좋지 않았고 예. 사실은 이번에 합의가 된 것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그러니까 그 문화체육부 그 장관, 주무장관이나 그 부서에서는 예. 충분히 준비를 하고 이제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6월에는 그 아이스하키팀, 여자 아이스하키팀 인터뷰해서 사실상 왜냐면은 단일 팀으로 개인 종목이 아닌 팀으로서 나갈 수 있는 종목은 여자 아이스하키팀이라고 거의 확정된 상태였고 예. 사실은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예. 좀 더 설득의 과정 그리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예. 너무 좀 소위 말하는 나이브하게 손을 놨다가 급작스럽게 지금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돼서 잡음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나 이쪽에서 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예. 보여지고요. 예. 좀 그 정서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그러시죠. 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지난해 통일연구원에서 예. 이제 통일에 대한 여론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한동안 안 보다가 이거를 다시 찾아봤어 보니까요. 예.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라고 동의한 사람이 46%였어요. 오유. 뭐냐면 한마디로 가능하면 통일 안 하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46%고 이거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31.7%였으니까 네. 사실은 절반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응답도 포함하고 그러면은 절반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통일의 이유에 대해서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단일 민족이잖아요. 단일 민족론에 대해서 20대가 찬성한 20대는 20.5%예요. 네. 그러니까 20대에 5명 중에 4명은 단일 민족이라서 통일하는 거에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미 그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올라갑니다. 어쨌든 60대는 그게 47.3%,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20대는 5명 중에 4명은 내가 왜? 우리가 왜? 그 어느 여론조사예요?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예. 작년 6월인가 7월에 나왔던 건데. 빨리 찾아서 저 알려주세요. 어느 여론조사인지. 올림픽 정신과 관련해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정치를 배제하는 게 올림픽 정신이다라고 규정을 내리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혐오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 많이 쓰시는데 사실은 올림픽 정신은 스포츠를 통한 정치예요. 진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가짜 전쟁인 스포츠를 통해서 경쟁하는 걸로 해소하는 것이 올림픽을 한 이유고, 그리고 각국의 어떤 그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쿠베르탱이 프랑스의 젊은이들의 사기 진작을 해서 올림픽을 창조했듯이 그게 올림픽 정신이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배제하는 거는 상업화를 배제하는지, 그러니까 프로스포츠 선수들을 배제하거나 그런 것들이 상업화를 배제하는 거지, 정치는 전쟁을 막는 스포츠, 이게 올림픽 정신이기 때문에 지금 딱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IOC가 그런 공정성 훼손의 어떤 비판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단일팀에 특혜를 준 이유도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867번님이 아주 이 방송의 애청자시고 나름대로 예리하신 분이거든요.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전문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거라서. 방금 뉴스에서 청와대 측도 시인했지만 과거 첫 단일팀에 대한 감동이 아직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측면이, 그렇게 이해한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 쪽에서 정확한 진단으로 변명이 아닌 시인을 하고 오해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인 것은 그게 이미지를 위한 전략이든 아니든 진심이든 간에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비난을 어느 정도 감수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직하면 됩니다. 잘못을 했더라도 이것은 제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잘 생각이 짧았네요라고 하면 국민들께서는 그 진심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평창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 글쎄요. 이런 정치적 선전에 놀아날 국민들은 저는 많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통일도 필요 없다. 그런 세대가 느끼는 새로운 물결에 대해서 4부에서 한번 계속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